좋은 이유를 댑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나 뭐 예를 들면 비밀 유지 각서라도 쓰겠다. 덮어놓고 안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 내 궁금증을 해결해줄 의무는 있는 것이다. 이제 끝까지 이제 설득을 하셔서 정보는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안 보여주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 몇 억 나왔을 때 그때는 더 안 보여주겠죠. 뭐 어떤 근거로 내 돈이 이렇게 부풀어졌는지. 그러면은 초반에라도 잡아야 되고, 그거 조금 그런다고 사업 지연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뭐 어떻게 가자는 것인지 답답하죠. 그거는 어떻게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그런 요구를 해야지 자기들도 근거 서류 계속 남겨놓고 나중에라도 보여줄 만한 것들을 자꾸 조심을 미리미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럴 필요는 있겠지요. 그리고 자금 입출금 내역, 뭐 다른 토지 매입 비율 예민한 건 알겠지만 내가 준 돈 어디다 썼는지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건 보시면 되시고. 구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초기에 조합 설립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어쨌든 난 돈 3천만 원 절대 포기 못하니까 난 끝까지 가겠다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합장하고 업무대행사 이 사업들을 감독할 공적인 우리 내부의 대의원, 비대위 몇 명이라도 늘 이제 같이 사업하는 구조로 갈 수 있게 계속 대의원을 구성하셔서 비대위를 구성하셔서 초반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냥 같이 일을 하십시오. 네,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추진이 사무실에 가면 이제 대양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2층, 3층 이렇게. 근데 가서 제가 그냥 넌지시 이렇게 질문도 해요. 이거 제가 같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데 뭐 이렇게 토지 뭐 매매 약정 하러 다니는 거 같이 이렇게 해서 거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냥 넌지시 이렇게 물어도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싫어하는 그런 표정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그럴 경우는 비대위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배척당하면 계속 배척당하겠죠. 네, 지금 초반에도 그러는데. 네. 뭔가 내가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비대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뭔가 우리가 적극적인 주장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미운털이 박히고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하는데,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독재를 하고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꼭 나한테 꼭 이만큼의 뭐 불이익은 있겠죠. 미운털이 박혀서.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 권리 주장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또 괜찮아집니다. 뭐 우리나라 촛불혁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독재, 뭔가를 하면 민주주의가 되니까 작은 그런 권리 행사, 내용 증명, 독촉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좋고, 여러 사람 모여서 하는데 그 모여서 하는 그 노하우가 뭐냐? 어떻습니까? 비대위, 꼭 비대위라는 명칭을 하지 마시고 올바른 지역조합 추진을 위한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명칭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십시일반기에 서로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일단 한 서너 명, 대여섯 명이 만나서 얘기하고 한 10명 정도를 확보하면은 일단 좀 그 정도만 확보하면 좀 세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뭐 굳이 뭐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용역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 업무대행사랑 조합이랑 용역 계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조합장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업무대행사 그 사장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조합 분담금 계약금 처음에 우르르 들어오면은 우리한테 일단 14원 먼저 꽂아주기야 뭐 이렇게 딱 계약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런 점들을 정보공개를 통해서 계약서 한번 보시고 위법사항들 뭐 예를 들면 정보공개를 안 보여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벌금을 받게 한다면, 그 벌금을 받게 되면은 일단 조합장 같은 경우는 뭐 조합장 지위가 또 박탈될 수도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명시적인 위법사항들을 그렇게 과정들을 통해서 밝혀내고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 이제 그런 것 누가 봐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격이 문제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려놨던 사람들의 그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비대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정보라도 하나 봐서 위법 사유를 한두 가지라도 찝어내고 명백하잖아요. 그건 내 대의 명분도 확실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3명, 5명, 10명 모이고, 그런 분들이 정보를 오픈해서 많은 밴드나 카페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고 봤더니 조합장이 500만 원만 내고 동호수를 지정받았더라. 물론 사업 지연된다? 이것 갖고는 지연되지 않아요. 그런 건 명백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연된 500만 원밖에 안 냈다더라. 이것만 밝혀내도 벌써 위법사유를 찾아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계속 사람들이 여론을 같이 이제 힘을 실으면 비대위 활동하시는데 충분히 되고, 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창립총회 때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론이 많이 모였을 때 창립총회 때 가셔가지고 조합 규약을 막 순식간에 뚝딱뚝딱 도장 찍어서 다 이제 막 통과시키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합 규약에 대의원 집어넣어라. 이사회에서 임원들 결의할 때 대의원 한 명 꼭 참석시켜라. 중요한 거 할 때 니들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한 명 꼭 넣어라. 조합 규약에다 반드시 못을 박으시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동안 조합장 500만 원밖에 안 내고 그렇게 됐다더라 해서 막 이거 다 밝혀냈는데, 지금 우리들의 요구가 부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일을 잘했으면 우리의 요구가 좀 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만,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창립총회 때 가서 규약에다가 니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대의원였다가 못 받고 니들 회의할 때 우리 반드시 불러. 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창립총회 때 규약을 잘 작성을 하시는 거죠. 독소조항 제거하시고 아주 필요한 거는 꼭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창립총회 전까지, 지금 아직 조합 설립 안 됐잖아요. 열심히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합 규약만 제대로 제정되면 정말 추가 분담금이나 아주 큰 눈덩이처럼 불어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시면 되죠.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한두 개만 시작하시면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 중에 또 정보 똑똑하신 분들이 막 이것저것 정보 찾으셔서 다 또 이렇게 또 다 잘 진행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계약 주의사항에서 이제 거의 다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신탁, 우리가 돈 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조합 가입 계약서에 뭐 국민은행 계좌번호, 업무대행사 국민은행 무슨 계좌번호, 내가 내 돈을 거기다 넣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처음에 정신없이 도장 찍느라고 저 계좌번호는 여기다가 입금하시지요. 뭐 2천만 원 여기다 입금하시지요. 해서 업무대행사 별도 계좌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조합 가입 계약서에 있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삼고 넘어가셔야 되고, 내가 낸 돈이 신탁이 얼마큼 있고 얼마 빠져나갔는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 단계는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때 질문을 해주셔도 네. 됩니다. 내용 증명 보낼 때는 네. 추진위하고 업무대행사 두 군데다가 보내면 되는 거, 모든 내용 증명. 네, 추진이랑 업무대행사에 때 보내는데, 조합가입 계약 처음 체결하실 때 그 있는 주소는 이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다니잖아요. 그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면 홍보관이 아직도 오픈되어 있으면 그 안쪽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사 사람들만 일을 하고 추진위원장은 그냥 앉아만 있기도 하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일을 하고 업무대행사는 그냥 다른 일만 하고, 이게 세력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를 좀 잘 발품 팔거나 찾아다니셔서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팀장이나 실장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고, 핸드폰 번호도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계속 어필을 하세요. 나 누구누구다. 조합원 백이동 1300 누군데 나 이거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지. 안 그러면 엄한 데 보내면 받지도 않고 송달 안 되죠. 폐문부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신탁장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탁회사 쪽에다가 조합원으로서 신탁회사 쪽에다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선은 조합하고 업무대행사한테 먼저 요청을 하셔야죠. 먼저. 네, 그게 첫째죠. 질문이 나오면 전 변호사님께서 한번 반복을 하고 말씀해 주셔야 네. 녹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승낙서하고
입출금 이렇게 내역을 이렇게 정보 공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보니까. 네. 그게 우선 돼야 우리가 이 추진하는 게 어느 정도 잘 유두리 있게 리드미컬하게 추진돼 있는 추진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중요한 서류는 그거 말고 또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가능하기는 한데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렇죠. 그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인간적으로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는데 그쪽은 인간적으로 안 하거든요. 나중에 뒤통수 때리거든요. 우리는 착하게 하는데 걔들은 아주 악랄하게 한다. 인간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작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조합은 모집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총회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또 이제 총회를 이제 안 하고 있고 이제 인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해 상반기쯤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미뤄지고 이게 보니까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토지 매매 약정이라든지 동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은 토지 사용 권한을 80% 확보를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일 네. 건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되죠. 그럼 지금 지주분도 오셨으니까 뭐 질문 한두 가지 듣고 또 계속 이어갈까요? 네. 궁금하신 거를 간단하게. 난 다른 게 아니고 네. 지주는 말 그대로 지주지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추진위원이든지 농무계획사에서 지주도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싶다. 네. 조합원이니까 지주는 분양받을 보내서 안 된다. 네. 지주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지주는 땅만 팔고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도 뭐 좀 아파트 한 채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그 업무대행사나 조합에서 그 지주 계약서 쓸 때 일단 옵션으로 그러면 분양권 2개 드리겠다, 1개 드리겠다 이런 것도 반드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격에 딜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혹하잖아요. 나 또 아파트 준다고 하는데 그 토지 매입할 당시에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매입할 때도 나오고 이제 교섭할 때 언제든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주 입장에서도 내심 기대는 하고 있죠. 여기 참 살기 좋은데 아파트 지어지면 나도 여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돈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지주도? 원래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일단 내 집 팔고 땅 신탁에 조합 신탁에 맡기고 이제 0으로 된 상태에서 이제 분양계약 체결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건 매우 위험하고 네, 매우 위험하죠. 돈도 안 받고 등기를 이전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 분양분을 선분양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주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보증이 안 됐어요. 이건 물거품인 거예요.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시공사가 들어오면 시공 보증 계약서를 받으셔야겠죠. 그러기 전에는 지주들 좋다고 쓰죠. 아무 의미 없는 계약서인 거죠. 조합에서 써준다 해도. 그럼 지주는 그 대신 조합은 자격이 없으니까 조합은 총회고 일어나는 게 참정한 자격이 없다. 예. 자격이 없죠. 없지요. 예. 예. 그럼 저끼리 조합은 한번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지주님은 그냥 돈을 땅값을 잘 받고 파시는 게 그게 원칙이고요. 원칙이고. 그런데 뭐참 굴론들이 밖에만 뽑아낸다고 사는 집에 돈을 올려가지고 그 조합부세가 재건축에다 나가래. 이거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야지 정말 굴러온돌 박힌 돌 뺍니다. 그렇지. 네. 그게 문제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재건축 재개발과 지역조합을 해보니까 요즘은 이 재건축 재개발과 지역조합은요 땅을 갈아 엎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 사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날벼락입니다. 날벼락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문제라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돈 내준 게 없어. 동의를 안 해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것은 가급적이면 후순위로 밀어놓으시고 그렇지. 옵션에서 뭐 결정권에서 그것을 선택지로 넣은 다음에 결정하시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럼 불안하기 때문에 그건 빼시고 단지
여기서 땅 매입한다고 업무대행사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 내 자금 사정을 고려했을 때 돈 빨리 받고 다소 불만스러운 가격이라도 돈을 빨리 받고 나갈 건지 아니면 끝까지 있어서 넉넉하게 받고 여기서 있을 건지. 근데 이제 잔금을 못 받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지주택 사업은. 이분들 이렇게 이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맺은 그 계약서는 벌써 막 뭐 예를 들면은 그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불확실한 계약서가 될 확률이 높지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빨리 받고 그냥 나갈 건지 아니면 계약을 아예 안 할 건지 아니면 계약을 하되 확실하게 계약서를 받을 건지 이제 뭔가 내 입장을 확실하게 하셔야겠죠. 맨 처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첫째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서는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네.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으면 지주분들한테 상위 동의서를 받잖아요. 네. 일단 아파트 개발하는 많은 돈이 되는 지주도 알고 있을 것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조합 결성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조합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조합은 총역할 네. 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끼리 무슨 조합이 뭘 정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 때문에 치료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네.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네. 내가 그러니까 배송하면 그 안에서 사고 싶어서 사고 있거든. 그때 산다. 사고 싶다. 편하게 나중에 내가 처음이라고 소송까지 가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 하긴 그러니까 지주분의 이제 불만은 지구 단위를 위한 토지 사용 동의서를 써줘야 될지 안 써줘야 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뭔가